제가 드론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드론 같은데 뭐 크고 작은 규모별로 드론이 있고 거기다가 헬파이어 같은 미사일 같은 것을 좀 더 작은 크기로 해서 탑재를 해서 몇 개짜리 또는 뭐 규모가 큰 건 10발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걸 큰 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투사를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플랫폼은 드론이 그래서 이렇게 압축 공기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는 풍력이나 태양력을 통해서 오랫동안 항속거리를 유지하게 했을 때 그런 것을 싼 드론 형태를 뭐 여기서 한 10,000대 정도를 갖다 한 도시나 어떤 군사 지역을 향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항공기에서 투사를 해가지고요. 뭐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때 슈리탄 폭발 방식으로 해가지고 슈리탄을 탑재를 해서 하는 그렇게 그럼 뭐 5발짜리 있을 거고 10발짜리 있을 거고 뭐 백발짜리 있을 거고 규모별로 있겠죠. 이런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뭐 지금 현재 있는 미사일을 폭탄의 위력만 강화하면 된 거 아닙니까? 폭탄의 위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인데 항속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면 미사일이 존재하잖아요. 나머지 탄두 부분은 또 이렇게 또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탄두 부분은 좀 이렇게 폭발 이력을 좀 강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내가 지금 100km의 앞에 있는 100km 정도 근처에 있는 거기로 미사일을 보내고자 했을 때 이 플랫폼을 그냥 탑재를 해가지고 밤에 야간에 이렇게 비행기에서 투사를 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100km, 200m. 그래서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거기를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목표물을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근처에서 연료를 탑재한 미사일이 뭐 크기별로 큰 것도 갈 수 있어요. 탑재해가지고 그 근처에서만 딱 가주면 그 근처에 갈 분량에 근처에서 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항공에서 이렇게 떨어져 내리게 되면은 딱 그 분량의 연료만 탑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탄두의 이력은 그대로 강하게 가지면서 위에서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뭐 탄도 미사일처럼 강하게 내리꽂는 그런 형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저는 요격이 이게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플랫폼을 드론 형식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일단은 그까지 갈 동안은 서서히 가는 거예요. 서서히 가고 야밤에 투사를 하면 좋겠죠. 비행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가가지고 100km, 200km 갈 때까지는 그냥 풍력과 태양력, 압축 공기 방식 또는 공기 주머니를 달아서 움직이거나 프로펠러, 석유 같은 것이나 뭐 수소, 산소나 이렇게 탑재를 해갖고 연료 분사 방식으로 그까지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펠러 방식은 일단 불꽃이 안 보이고요. 불꽃이 안 보이고 압축 공기까지 같이 프로펠러 가동시키는 방법으로 하면은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탄두의 유력만 강하면 나머지 뭐 그렇게 100km, 200km 가는 연료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연료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그 상공위에서 곧바로 투사할 수 있는 그런 연료만을 탑재한데 탄두의 여력은 그대로 놔두고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뢰 부분도 어뢰도 똑같이 플랫폼을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프로펠러 방식이겠죠. 웬만하면 프로펠러 방식이거나 아니면 낮게 수면 위를 치는 것을 함정에서 요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오히려 가능하지 않을까. 수면 위를 떠다니면서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으로 가동하거나 압축 공기까지 같이 가동을 하고 또는 불꽃 분사 방식까지 연료를 석유를 넣어서 거기다가 어뢰 2발을 탑재를 한다고 합시다. 함정에서 떨어뜨려 주거나 항공기에서 투사를 하거나 잠수하면서 이렇게 내보낸다고 합시다. 또는 그거를 주요 해역마다 숫자를 이게 왜 괜찮으냐면 싸게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싸게 제작을 해서 주요 해역 부분에 이렇게 딱 잠복해 있다가 뭐 전파 온오프 방식 위성이나 뭐 이렇게 정찰기나 뭐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카메라가 달려 있을 거니까 그거 보고 거기다가 이렇게 좌표와 숫자를 표시해서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그 목표물을 인식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 목표물이 움직일 때마다 뭐 목표물에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 목표물의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크기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좌표와 숫자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요.
뭐 이렇게 카메라 방식으로 해서 뭐 전파를 투사해도 되지만 보통 이렇게 무인 차량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전파를 여러 군데 이렇게 싸가지고 상대방 차량의 어떤 이동 방향과 속도, 그다음에 예상되는 지점을 예상해 갖고 하는 이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방식도 있고 전투기 방식도 있고 그러나 그런 비싸잖아요. 탑재를 하려면.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함정 같은 거는 크니까 그래서 크기를 딱 그 사진 촬영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식을 찍어서 그 크기별로 해서 거리를 이렇게 어떤 그 분간을 하고요. 좌표와 숫자로 이동. 그러면 이제 좌표와 숫자가 이동할 때마다 그걸 따라서 추적할 수 있거든요. 플랫폼이 한 2대 정도 실은 어뢰가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어뢰 두 개 실은 이렇게 플랫폼이 탑재를 해서 간다 그러면 수면 위를 스치듯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프로펠러 방식과 압축고기 방식 또는 이렇게 위에다가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수면 위에 살짝 뜨거나 수면을 그냥 그렇게 가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어뢰를 막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 근처 가서 어뢰를 갑자기 싹버리면 어뢰를 그래서 근처 해역마다 함정이 지나는 해역마다 이렇게 딱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쏜다는 거죠. 아니면은 그 어떤 기뢰 같은 것들도 싸게 그 석유로 가동하는 부분을 최후로 남겨놓고 움직이는 기뢰가 되는 거겠죠. 보통 기뢰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떠다니는데 이거를 움직이는 식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목표물을 탐지하게 하고 추격할 수 있고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작은 어떤 크기로 이렇게 플랫폼 프로펠러 방식 압축 공기로 역시 움직이고 또 추가로 이렇게 풍력과 태양력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추가 생산하거나 마판 스퍼트 할 때는 석유를 가동을 해 가지고 프로펠러를 돌려주거나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불꽃 분사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펠러를 돌릴 때 제가 그 어떤 석유 방식 연료를 틀리해서 수소 산소도 괜찮지만 석유 방식으로 프로펠러를 돌리는 것과 또는 어떤 전기 방식으로 프로펠러를 도는 하이브리드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을 상업화시키도록 합시다.